오늘 새벽 멕시코 남부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8.1의 강진으로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허리케인 얼마가 마이애미 남동쪽에서 빠른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요하는 이민사회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카 수혜자 당장 추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악의 해킹 사건이 발생해 1억 4,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뉴욕시 전철선로 쓰레기 무단 투척에 대한 벌금이 대폭 오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멕시코 남부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8.1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해안에서는 쓰나미도 관측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규모 8.1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재난관리청은 오늘 오후까지 지난과 가까운 오악사카주에서 23명, 치아파스주에서 7명, 타바스코주에서 2명 등 총 3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부상자 수는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재해예방센터를 찾은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지진은 지난 100년 동안 멕시코를 강타한 지진 중 가장 위력이 센 것이라며 강한 여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강진은 7일 오후 11시 49분께 치아파스주 피히아판에서 남서쪽으로 87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69.7km입니다. 이번 강진은 멕시코 전체 인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천만 명이 거주하는 멕시코 중부 지역을 포함해 멕시코 중남부 10개 주에서 감지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즉각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18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으나 대부분 수시간 내로 복구됐습니다. 최고 3m에 달하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으나 항구인 살리나크루스에서 1m가량의 쓰나미만 관측됐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 허리케인 얼마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얼마 상륙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어마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남동쪽으로 795km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시속 20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298km의 강풍을 동반해 허리케인 분류상 최고 위력인 카테고리 5등급으로 50시간 넘게 유지했던 어마는 사력이 다소 약해져 카테고리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허리케인 어마는 엄청난 규모로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클 것이라며 안전하게 대피하고 가능하면 허리케인의 경로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지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뛰어난 미국 해양경비대들이 지난주 합의 때 1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다며 해안경비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일대의 비상사태를 미리 선포했고 지역 당국도 구호 활동을 대비 중입니다. 어마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등을 거쳐 현재 쿠바 북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4명으로 알려졌지만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허리케인 소식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3등급인 또 다른 허리케인 호세가 카리브해 북동부를 향하고 있고 카테고리 1등급의 카티아도 멕시코만 일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요하는 이민사회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카를 폐지해도 6개월은 안심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향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의회에서는 갈등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이민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 15개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방침에 대해 재고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의회에는 다카를 합법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7일 오전 9시 42분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카 수혜자들은 6개월 동안 신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카
불가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 단속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 후에는 단속이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어 드리머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지 발표 직후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드림 액트 표결을 촉구하며 모든 주요 법안에 드림 액트법을 첨부해 기필코 드림 액트를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존 코닝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드림 액트를 단일 법안으로는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3대 신용평가기관 중 가장 오래된 에퀴팩스가 해킹을 당해 1억 4,3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7일 에큐팩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29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8억 명 중 1억 4,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킹된 데이터는 고객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입니다. 특히 20만 9천 명은 신용카드 번호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8만 2천 명은 크레딧 조정 정보까지 노출됐습니다.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일부 영국, 캐나다 거주자의 정보도 유출됐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에큐팩스 CEO는 성명을 통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경고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무료 크레딧 조사와 추가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에큐팩스는 크레딧 점수 확인을 위해 한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 해킹은 지난해 야후 계정 10억 개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에큐팩스의 주가는 사건 발표와 함께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전철 선로 쓰레기 투척에 대한 벌금이 대폭 오릅니다. 전철 선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해 선로 화재를 줄이고 원활한 전철 운행을 위해서입니다. 6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시내 전철역 선로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릴 경우 벌금을 현행 $50에서 $100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철 선로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환경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쓰레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은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시내 전철역에는 항상 수천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TA는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로 원활한 전철 운행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로에 쌓인 쓰레기는 화재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수구를 막아 전력 공급을 차단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철 내 쓰레기가 원인이 돼 전철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전철역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이 줄었던 해 선로 화재는 늘어났습니다. 2012년 전철역 쓰레기 무단 투기로 발부된 티켓은 669장으로 쓰레기로 인한 화재는 261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철역 쓰레기 무단 투기 티켓이 100장 미만으로 줄어들자 화재는 47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아시안 학생들의 평균 ACT 점수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인종을 앞서며 대학 수학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7일 ACT 주관사가 발표한 2017년 연례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ACT를 치른 아시안 학생의 평균 점수는 24.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평균 ACT 점수는 2013년 23.5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24점, 2017년에는 24.3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는 21점입니다. 백인의 ACT
ACT 평균 점수는 22.4점, 흑인은 17.1점, 히스패닉은 18.9점으로 아시안 학생들은 타인종 학생의 평균 점수를 월등히 앞섰습니다. 아시안 응시생 가운데 대학 수학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학생 비율은 영어 76%, 수학 70%로 나타나 전체 응시생 평균 61%와 41%보다 높았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기준 점수는 영어 18점 이상, 수학은 22점 이상입니다. 아시안 학생은 독해와 과학에서도 각각 62%와 58%로 나타나 역시 타인종을 앞섰습니다. 독해와 과학의 대학 수학 능력 보유 기준은 각각 23점 이상입니다. 선택 과목인 작문의 경우 아시안들의 평균 성적은 12점 만점에 7.4점으로 백인 6.8점보다도 높았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고교 졸업생 31%가 ACT에 응시했으며 뉴저지는 전체의 34%가 ACT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10만 건이 급증하면서 추방재판에 대기 중인 이민자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는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발표한 전국 이민법원의 적체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방재판에 대기 중인 이민자 61만 7,527명 중 한국 국적자는 6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 94명, 뉴저지 78명, 뉴욕 57명, 텍사스 43명 등이었습니다. 또 이 중 515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단순 불법 체류자들이었고 나머지 144명은 범죄 전과 등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대상 이민자들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인의 경우는 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 2010년 1,718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13년 976명으로 줄었고 2016년 666명, 2017년 6월 659명으로 급감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 61%나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현재 60만 건을 넘어서면서 최대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10만 건이 급증하면서 계류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승객 강제 퇴거 사건 기억하시죠? 일부 규칙을 어긴 것은 인정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인종이나 국적에 의한 차별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결국 항공사는 아무런 강제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지난 4월 항공사 직원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며 승객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유나이티드 항공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공사 갑질의 대표적 유형으로 세계적 공분을 사면서 아시아계 승객에 대한 인종 차별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유나이티드 항공이 강제로 기내에서 끌어낸 다오를 비롯해 어떤 승객도 인종이나 국적을 바탕으로 차별하지 않았다 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교통부가 유나이티드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시카고 공항 경찰은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부는 이 서한에서 유나이티드가 승객을 다른 항공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규칙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은 다오 부부에게 오버부킹이 됐을 때 따를 수 있는 과정을 담은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는 다오가 비행기에서 끌려난 직후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설명서를 전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연방교통부의 조사는 벌금 없이 종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을 시도하다 출입국 관리법 규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은 물론 여권법에 따라 한국 여권도 효력을 잃게 된다며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미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11월 17일 헤리티지 나잇을 개최하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LA 한인회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 전통 예식 공연으로 한복 패션쇼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인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인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모집해 최대 $2,000 상당의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이번 헤리티지 나잇 한복 패션쇼에 참가할 한복 모델을 모집 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7일 뉴욕시 의회는 데니얼 드럼 시의원과 야드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민서비스국 기능 확대 조례안 등 10여 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민 관련 지원 요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외 세입자 보호 정책을 확대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리치필드 타운 의회는 6일 정기회의에서 23세 케빈 최 씨를 신임 교통경찰로 임명했습니다. 최 씨는 한 살 때 이민을 왔지만 한국어 구사도 원활해 한인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민 1세대에게 보답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씨를 내년쯤 정식 경찰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 우표값이 역대 최고치인 무려 20% 이상 뛸 전망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최근 일종 우편물의 기본 우표값을 현행 49센트에서 60센트로 올리는 인상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상안이 승인되면 지난 1월 47센트에서 49센트로 인상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우편규제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우표값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정국은 재정난으로 우표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뉴욕주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 등록 기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연방보건국은 각 주정부들에게 올해부터는 오바마케어 등록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단축.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린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